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첨단 산업 분야 3개 기업이 847억 원을 투자하는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동우화인캠과 나노솔루션은 익산에서 반도체 소재 연구와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생산하게 됩니다. 또 삼양사는 군산에서 이온 교환 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익산 하수도 제3중계 펌프장에 악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정밀 측정한 결과 복합악취 배출은 기준치의 30%로 떨어졌고 항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처리 공정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늘고 약품 처리 공정에 전기 분해 방식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이 본격화되고 있어 주변 난개발과 교통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제와 부안, 충남 지역에 의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돼 주변 병원 개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난개발과 교통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4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과 군산의 첨단 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우화인캠과 나노솔루션은 익산에서 반도체 소재 연구와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생산하게 됩니다. 또 삼양사는 군산에서 이온 교환 수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들 업체의 투자 규모는 모두 847억 원으로 예상되는데요. 최정호 기자입니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투자협약식, 동우화인캠과 나노솔루션, 삼양사가 참여했습니다. 우선 동우화인캠은 익산 국가산단의 기존 공장에 37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200평 규모의 반도체 수제 연구동을 만들어 2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동우화인캠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고순도 케미컬과 터치 센서 등을 생산하는 업체. 지난 2023년 기준 2조 2천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이번 연구소 건립은 익산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연구 기능을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나노솔루션은 탄소 나노튜브와 기능성 나노물질을 활용한 응용 제품을 생산합니다. 익산 삼산단 7천여 평 부지에 177억 원을 투자해 탄소 나노튜브를 활용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선 27명의 인력을 고용한 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전북대 등과 인력 양성 사업을 진행해 추가 인력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군산도 첨단 소재 분야에서 기업 투자가 현실화됐습니다. 삼양사는 군산 자유무역지역 16,000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18년까지 300억 원을 들여 이온 교환 수지 생산 공장을 짓게 됩니다. 이미 지난 2016년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이온 교환 수지 전용 플랜트인 삼양화인 테크놀로지를 가동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업 확대에 나선 겁니다. 이온 교환 수지는 물속의 이온을 비롯한 미세 불순물 제거에 쓰이는 소재로 반도체, 석유화학,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우화인캠과 나노솔루션, 삼양사의 익산과 군산에 대한 집중 투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온 교환 수지 등 첨단 산업에 집중된 투자여서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의 수권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이 향후 법사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대도시권 범위를 기존 광역시와 특별시에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해 전주시가 신규 교통망 구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전주를 통한 익산철도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그동안 터덕거렸던 익산 함라산 치유의 숲 진입로 개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익산시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세 번째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진입로 부지 매입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진입로는 구룡목 마을 쪽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도내에서 폐교가 늘어나는 가운데 민간 매각이 다시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북자치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집계된 폐교는 53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폐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상황에서 지금처럼 새로운 교육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민간 매각에 나설 예정입니다. 폐교의 민간 매각은 지난 2010년부터 지역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중단돼 왔습니다.
익산에서 주택의 경사지붕을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지난 12일 경사지붕 설치 때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경사지붕 설치는 건축법상 증축 인허가를 받아야 해 구조안전 규정이 까다로워 불법 증축이 빈번한 실정입니다. 시는 지난해 3월 경사지붕의 내화구조 적용을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정부의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절차를 쉽게 했습니다. 새만금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실증 사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12일 충주바이오 그린수소 충전소를 찾아 실증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새만금 도입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이 수소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수소의 안전적 공급 방안 등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새만금청은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익산 하수도 제3중계펌프장의 처리 공정이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됐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약품 처리 공정에 물을 활용한 전기 분해 방식이 더해졌는데요. 익산시가 전문기관에 맡겨 정밀 측정한 결과 복합악취 배출은 기준치의 30% 수준까지 떨어졌고 황화수소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 평화동의 제3중계펌프장. 약품 방식의 3단계 처리 공정이 적용됐지만 최근 시설 보강을 거쳐 4단계로 확대됐습니다. 악취와 약품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물을 활용한 전기 분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전문 업체에서 확인한 결과 공정 변화를 좀 주면 어떻겠냐 해서 약품 처리 방법을 전단에다가 넣고 뒷단에 후단에다가 수처리 방식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서 개선을 이번에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공정이 바뀌면서 개선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북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겨 시료 채취 분석을 진행한 결과 복합악취 배출은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배출 기준인 300의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주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황화수소는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법정 기준이 이제 단지 외 부지 경계에서 측정토록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경계 지점 밖에서 측정을 했는데 0 ppm으로 사실상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제3중계펌프장이 계속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중계펌프장 인근 아파트에 실시간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는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주민들은 황화수소와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복합악취 배출량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악취 배출 등을 지금보다 더 줄여나가기로 하고 중계 펌프장에 밀폐형 설비를 추가로 확충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시설 내부에 있는 장비들을 좀 더 개선을 하고 또 밀폐화시켜서 악취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과 악취 발생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제3중계펌프장. 처리 공정이 확대되고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는 주민들과의 공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가 흙먼지와 소음, 악취에 노출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 어린이랜드는 지난 2018년 개장한 이후 해마다 15,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에 공장이 들어서고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날리면서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심 쪽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업 유치 지원 강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이 국가 기본계획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등은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14일 합동회의를 열고 청렴정책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청렴도 평가를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부패 취약 분야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시는 보조금과 인허가 등 각 분야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청렴 정책 종합계획을 다음 달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폭락한 물김 가격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양식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20kg 한 망에 최고 30만 원이던 물김값은 지난 1월부터 3만 원대로 폭락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김 양식장이 늘고 병충해가 적어 생산량이 늘면서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셋째 주 기준 한 망당 평균 가격은 15만 원대로 예년 가격으로 돌아섰고 위판량은 2만 1천여 톤을 생산해 257억 원의 위판액을 올렸습니다. 16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 군산 전북대병원이 3년 뒤 문을 엽니다. 김제와 부안, 충남의 의료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난개발과 교통 혼잡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월명체육관 맞은편에 건립되는 군산 전북대병원. 2028년 개원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3,300억 원을 들여 지상 10층에 500병상 규모로 심내혈관 센터와 소화기 센터, 응급의료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김제와 부안, 충남 서남북권의 의료 인구가 새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 이용객은 환자와 가족까지 합하면 연간 30만 명에서 50만 명. 하지만 군산으로 들어오는 조입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원 부지 주변은 대부분 주택과 음식점, 학교 등을 지을 수 있는 생산 녹지 지역. 병원이 건립되면 개발 수요가 커져 각종 건물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어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데다 교통혼잡과 주차난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서천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군산에서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 그리고 또 주변에 또 무분별하게 좀 난개발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산시에서 종합적으로 도시계획을 좀 검토해서 좀 제어할 필요도 있지 않나. 3년 뒤 문을 여는 군산 전북대병원.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첫날 농성에는 최형렬, 정족봉 의원이 나섰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조속히 파면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학생의 사교육비 지출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 전북 지역 사교육비는 학생 한 명당 월 평균 34만 4천 원입니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적은 겁니다. 전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서울의 절반 수준입니다. 익산시 보건소가 노인의료 나눔재단과 연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공관절 치원술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며 범위는 약종 무릎에 대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를 24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진단서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등을 준비해 수술 전 보건소에 신청해야 하며 수술은 지원 통보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관광레저 복합단지 개발 사업자를 재공모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지난 2월까지 실시한 공모에서 적격 사업자를 찾지 못해 오는 6월 9일까지 재공고를 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청은 공모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최고 득점자에게 우선 협상 자격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 주도로 2.35제곱킬로미터에 2,5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레저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남 영안군의 한우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긴급히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등 우제류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강해 국내에선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도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우제류 농장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김주열 열사의 제65주기 추모 행사가 그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금지면의 김열사 추모공원에서 14일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최경식 남원시장과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 회원, 유족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제양, 추모사 및 추모시 낭독, 환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김 열사는 마산 상고 1학년이던 1960년 3월 15일 당시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종된 뒤 체류탄에 맞아 사망한 채로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돼 4.19 혁명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진안군은 지역의 인물과 역사를 알리기 위해 안천면의 한승원로를, 용단면의 용익이를 명예도로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예도로명은 기존 법정도로명 구간에 추가로 특별한 의미나 목적을 반영해 부여하는 도로명입니다. 한승원로는 안천면 출신으로 시국사건 1호 변호사로 유명한 한승원 선생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의 한길을 걸어온 그의 여정을 기감으로 삼기 위해 안천면 진무로 일부가 지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금우빈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대응과 청년 정착을 위해 전북 청년 마을 만들기에 참여할 청년단체나 기업을 모집합니다. 전북도는 5개 청년 마을을 선정해 한 곳당 1억 원씩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기업으로 구성원의 40% 이상이 청년이면 됩니다. 지난 2022년 선정된 익산 사각사각은 백제 공예기술을 친환경 에코기술로 재해석해 청년마을 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가 14일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에 최대 1억 원의 경영자금을, 마을기업에는 최대 5천만 원을 각각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도내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수하거나 시군 사업부서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융자지원 사업은 오는 17일부터 4월 4일까지며 마을기업은 오는 26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웰컴 군산 팝업이 오는 23일까지 군산시민회관에서 열립니다. 팝업에는 군산의 특색을 담은 빙고 게임, 5.5 곱하기 8m 크기의 대형 군산지도, 군산의 맛집 메뉴를 추천받을 수 있는 자판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웰컴 군산 팝업은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은 평일 11시부터 18시까지, 주말은 19시까지입니다. 영농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도내 저수율은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2,169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76.1%입니다. 하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가뭄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올해 1,28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를 통해 농업기반 시설 322곳을 확충하고 30만 톤 규모의 퇴적토 준설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는 NH농협 익산시지부와 함께 백설기 데이를 맞아 시청 1층에서 백설기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에게 익산쌀로 만든 백설기와 식혜를 나눠주며 지역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보건소가 찾아가는 신체활동 프로그램인 화목 맞춤 체조교실에 참여할 시민 30명을 모집합니다. 화목 맞춤 체조교실은 월명호수공원 입구에서 진행되며 전문 강사와 함께 충분한 스트레칭 후 자유롭게 호수공원 둘레길 걷기 운동을 함께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16도, 익산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도내는 3도에서 16도로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익산은 일요일부터 비가 오는 가운데 8도로 춥겠습니다. 군산도 일요일부터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